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당뇨와 고지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검진 수치는 나쁘다는데 나는 멀쩡한데요?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약을 먹으라 하죠? 당뇨 수치 괜찮아졌는데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이 두 질환이 무엇인지, 왜 증상이 없는데도 위험한지, 어떻게 관리하면 삶의 질을 지키고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앞으로의 건강관리 방향까지 분명히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은 식단이 너무 어렵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도대체 하루하루가 너무 신경 쓰입니다. 이런 복잡한 분들께 소개하는 단 하나, 이거저거 다 힘들다면 이 음식 하나만이라도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당뇨와 고지혈증은 여러분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흔히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당뇨는 몸의 에너지 처리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밥, 빵, 과일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췌장이 점점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거나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져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죠. 제1형 당뇨는 보통 10대 전후의 청소년에게 발생하며 면역계 이상으로 췌장이 아예 인슐린을 못 만들게 되는 병입니다.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죠.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생기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는 오랜 시간 동안 식습관, 운동 부족, 체중 증가, 유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인슐린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흔히 숨어있는 시한폭탄이라 불립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안에서는 혈관, 신경, 눈,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로 처음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 없는데 왜 당뇨래요? 라며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물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자꾸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고 밤에도 2번, 3번씩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 식사는 잘하는데 체중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시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얼얼하다거나 양말 신은 부위만 감각이 둔해진다면 이미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없어도 당뇨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는 필수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 혹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는 지표로 단 한 번의 혈당 측정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다면 이미 혈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이 수치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피 속의 기름 성분, 즉 지질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LDL, HDL, 중성지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성분이 관련됩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이 LDL이 많아지면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죽상경화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에서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거죠.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에 쌓인 LDL을 간으로 운반해서 제거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죠. HDL 수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HDL 수치가 올라가면서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된 형태입니다. 과식, 술,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중성지방은 올라갑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많으면 지방간이나 췌장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마른 체형의 사람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혈액 속 기름기 상태는 겉모습으로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제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혈액 속에는 지질기름 성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떠다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입니다. 이 각각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예요. LDL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로 덴서티 리포프로틴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밀도가 낮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게 혈관벽 안으로 들어가 쌓이기 시작하면 죽상동맥 경화증이라는 혈관벽 두꺼워지는 질환이 생깁니다.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은 심장에 가면 심근경색, 뇌에 가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죠. 의학적으로는 LDL 수치를 100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미 심장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다면 7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당뇨와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시니어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HDL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하이 덴서티 리포프로틴, 즉 밀도가 높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친구는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해서 정리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 수치는 높을수록 좋고 남성 기준 40mg/dl 이상, 여성 기준 50mg/dl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HDL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이에요.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서라이드.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과도한 탄수화물, 술, 기름진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남았을 때 체내에 저장되는 지방입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으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고 췌장염이나 지방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150mg/dl 이하가 정상이며 200을 넘는 경우는 고지혈증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진짜 이유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은 대부분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증상이 없는데도 속에서 혈관이 계속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뇌졸중 중풍. 고지혈증으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가 끊기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가 한쪽만 마비되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는 증상이 생깁니다. 뇌졸중은 후유증이 심각해서 회복이 어렵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심근경색.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어버리는 병, 그게 심근경색입니다. 갑자기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 식은땀, 숨가쁨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입니다. 고지혈증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증상이 더 조용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3. 혈관성 치매.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고지혈증과 당뇨로 인해 뇌혈관이 조금씩 손상되면 작은 뇌경색이 반복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혈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와는 다르게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에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 많은 음식 좀 덜 먹어야지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과 뇌, 심장, 그리고 기억력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뇨와 고지혈증은 매우 자주 함께 나타납니다. 마치 쌍둥이처럼요. 한쪽이 있으면 다른 한쪽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두 질환이 함께 있을 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심장, 뇌혈관, 신장, 눈, 말초신경까지 전신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로 음식, 운동, 약, 수면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이 네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먼저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 좋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귀리 오트밀을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흰쌀밥보다는 귀리와 현미, 잡곡을 섞어 드시고 가급적 튀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은 줄이세요. 생선, 두부, 채소는 부담 없이 자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귀리죽이나 귀리밥으로 바꿔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수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다니거나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안에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실내 자전거나 수영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일주일에 12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처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종종 약 먹는 게 싫다, 의존될까 걱정된다고 하시죠. 하지만 약은 독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상된 혈관을 더 망가지지 않게 막아주고 합병증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당뇨약 중 일부는 신장 보호 효과나 심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끊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약을 줄일지, 끊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집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밤늦게까지 보시면 깊은 수면에 방해가 되니 가능하면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 혈당과 지지를 모두 악화시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 산책,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1. 당뇨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식습관, 운동, 체중 조절을 잘하면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Q2. 고지혈증은 운동만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HDL, 중성지방은 좋아질 수 있지만 LDL은 유전적 영향도 커서 약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3. 혈당이 정상인데 단 걸 먹어도 되나요?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조금씩, 천천히, 가끔만이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나이 들며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를 보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귀리 한 숟갈 더 하고 하루 30분 더 걷고 약을 성실히 복용하고 밤에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건강은 언제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건강은 꾸준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그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챙기고 계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 함께 나눠요. 시니어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